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억 특급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관련 뉴스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시총 비중 9년 만에 최저라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14.6% 코스피 영향력 현저히 하락, 하이닉스 약진 3전 절반 육박한다. 그래서 주가 박스권 무게 반등 전망도 있다 해서 최근 1년간 삼성전자 코스피 시총 비율이 21.11%에서 14.57%로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시총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그만큼 영향력이 감소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다른 종목들이 시총 비중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사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보면 올해 첫 거래일 기준으로 16.24%에 달했던 코스피 시총 중 삼성전자 시총 비율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1.67포인트나 하락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7월 9일 기준으로 코스피 중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20.40%에 달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와 시총 2위 종목 간의 격차도 어느 때보다 좁아진 상황이다라고 해서 시총 2위 하이닉스의 시총이 171조 4,446억 원으로 삼성전자 시총의 49.68% 수준에 이르렀다. 앞서 절반을 넘어섰던 올해 1월 22일 50.64%와 1월 24일 50.19% 수치에 근접했다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총 2위였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쵸? 지금 3위로 밀려났고 SK 하이닉스가 2위로 다시 올라갔긴 했지만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시총이 차지하는 비율이 코스피에서 줄었거나 늘었거나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주식 중에 하나이고 또 삼성전자가 올라야 지수가 오릅니다. 여러분 지수와 종목 간의 관계에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수가 오르려면 대형주들이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요. 일단 대형주들이 반등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중소형주들에도 수급이 쏠리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대형주에 외국계 대형 펀드나 외국계 이런 자본들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그 대형주의 실적에 걸맞춰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밸류체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밸류체인들이 그 다음에 따라오르고 그러면서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지수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 그런 게 펼쳐지는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죠. 물론 아닌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반도체에서 시가총액 1위와 2위 차이가 조금 이렇게 많이 차이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이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죠. 삼성전자 일시 D램 HBM3 12단 현황 업데이트 해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12나노 D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HBM 베이스 다이라고 있어요. 요거 베이스 다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것들을 쌓는 거죠.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해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평면도로 보면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제 쌓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몇 층이다? 12층이다. 이렇게 12층으로 쌓는다는 거. 이게 이제 스택 구조죠. 이제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3차원으로 GAA 기술이 적용됐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이 적용돼서 이렇게 이제 집적돼 갖고 스택 구조로 해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거. 요게 이제 HBM의 원리잖아요. 요게 그쵸? 그런데 지금 요 안에 들어가는 이 층층이 쌓아지는 요 D램의 품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요 D램의 품질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거를 쌓으면서 간섭 현상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발열, 그리고 수율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요게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HBM이 어디에 퀄 테스트를 통과했죠?
AMD를 통과했는데 일단 기술력은 나쁘지 않다. 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시장 점유율이 게임이 안 되죠. 엔비디아가 한 94% 정도 시장을 먹나요? 얘네가 한 6% 먹는 거죠. 100%라고 했을 때요. 물론 미세하게 조정은 있을 것이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AMD를 뚫은 걸로는 삼성전자의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기는 어렵죠. 그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라는 점은 AMD가 삼성전자의 기술을 어느 정도는 좋게 봐줬다. 뭐 그런 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근 삼성전자의 10나노미터급 6세대 일시 D램 웨이퍼 성능 실험에서 의미 있는 수율을 달성했다. 콜드 테스트 수율은 50%, 핫 테스트 수율은 60에서 70%를 기록했다. 통상 콜드 테스트의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12인치 웨이퍼 한 장에 1000개 이상의 D램이 나온다. 근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D램 칩이 기준을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통상 수율 40% 안팎이면 양산 승인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조건으로 보는데 이걸 웃돈 셈이니까 뭐 수율이 진전이 있었다. 뭐 그렇게 보면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시죠. TSMC 손잡은 SK 하이닉스 해서 HBM4 로직 다이 비용 압박. 이게 뭡니까? 로직 다이. 제가 말씀드린 거죠. 베이스 다이를 로직 다이라고도 해요. HBM4에 들어가는 이 기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HBM4 가격이 30% 더 오르는데 전체 단가로서 로직 다이 비중, 베이스 다이 비중이 20%에 육박한다. 그러면 TSMC 입장에서는 베이스 다이 팔아가지고 돈 벌고, 그쵸? 그리고 또 HBM 가격이 또 오르면 하이닉스는 올린 것에서 이 원가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수익이 약간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SK 하이닉스가 올 하반기 HBM4 양산에 본격 나서는데, 그쵸?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요게 이제 뭡니까? 이제 TSMC 거의 로직 다이가 이제 기능이 강화됐다라는 것이죠. 로직 다이 양산을 대만 주요 파운드리 TSMC에 위탁하기 때문이다. TSMC가 로직 다이를 생산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HBM4의 전체 단가에서 로직 다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면 HBM4용 로직 다이 생산 단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TSMC와 지금 보시면 TSMC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엔비디아가 있고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있고 마이크론 있고 요 사각편대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쵸? 사각편대. 여기에 이제 삼성이 있고 AMD 있고 뭐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닌텐도는 이제 약간은 성질이 좀 다르죠. 여기는 AP 기준이니까 여기는 AP니까 약간 성질이 다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삼성이 인텔하고도 손을 잡을 것인가 그것도 조금 관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삼성이 잘 해가지고 테슬라 것도 받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게임이 해볼 만해지는데 아직 테슬라하고 인텔은 아직은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AMD하고 삼성 입장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엔비디아가 HBM4를 거의 독과점을 넘어서 지금 독점 수준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때 그래도 다행히 삼성이 있어서 가격이 통제가 돼요. 왜냐면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얘네 입장에서는 그쵸? 엔비디아가 너무 HBM 가격을 높게 부르니까 그쵸? 얘네 입장에서는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싶어 하죠. 야 니네 너무 비싸. 야 삼성에서 이 정도 가격인데 너네 이렇게 자꾸 비싸게 하면 우리 얘네 거 쓴다. 이렇게 딜을 칠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이런 빅테크 대기업들, 미국 대기업들, 특히 HBM이 필요한 대기업들은 지금 삼성이 AMD하고 협업을 하는 거를 내심 반기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여러분 가격 후려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독점적 지위의 기업인 경우에는 그 회사 물품을 써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경쟁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쟁업체의 가격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의 독점 지위를 이걸 너무 남용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얘네 경쟁업체 걸 써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빅테크들이 경쟁업체의 이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원해.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베이스 다이를 그쵸? TSMC 거를 쓰는데 요게 이제 비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거를 다 쓰고 있죠. 지금 보시면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HBM3E 같은 경우에 요거 하이닉스 거가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다가 마이크론이 약간이죠. 뭐 비율로 따지면 한 8대 2가 좀 넘을 거예요. 마이크론이 2고 하이닉스가 8이고 이 정도 비율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TSMC 거 베이스 다이를 쓰고 있는데 그쵸? 이 베이스 다이 비용이 너무 비싸. 이러면 하이닉스가 나중에는 이 베이스 다이를 다른 데 걸 쓸 수도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런 와중에 삼성이 유리기판으로 혹은 다른 걸로 가격 경쟁력도 있으면서 품질이 뛰어난 거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야 내가 HBM4 팔아서 10,000원에 예를 들어 판다고 했을 때 거기서 베이스 다이가 2,000원이면 내가 8,000원인데 8,000원에서 내가 아무리 60% 마진 남는다고 해도 869, 48 나는 4,800원밖에 못 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문 기사는. 그죠? 마저 보겠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 데이터 처리 성능을 끌어올린 메모리다. 세대수가 지날수록 D램을 더 많이 쓸수록 성능은 뛰어나죠. 성능이 뛰어난데 발열이 더 심해지고 간섭 효과가 더 많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수율도 좀씩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HBM3 12단의 경우에 상용화된 HBM 중 가장 고부가가치 제품에 해당되고요. 엔비디아가 올 하반기 출시하는 신형 AI 가속기 GB300 등에 탑재될 예정이다라는 것이죠. 일단 SK 하이닉스는 TSMC의 베이스 다이를 쓰면서 나름의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다이 원가가 너무 비싸. 물론 TSMC께 좋다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베이스 다이 원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베이스 다이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TSMC의 베이스 다이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겠죠. 그런 것들이 이슈로 부각될 수 있으니까 일단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삼성, SK, HBM4 생산 원가가 대폭 오른다 해서 이제 베이스 다이의 영향이라는 거죠. 베이스 다이.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가 그만큼 금액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HBM4 12단 제품의 가격이 $60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HBM3 8단과 HBM3 E 8단 제품의 경우 각각 $200 초반대, $300 후반대에서 거래하고 있는데 이게 $600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와 너무 많이 오르죠. 물론 시장이 이런 경쟁을 할 때 HBM3 같은 경우에 지금 24기가가 그쵸? $200대고 3가 이제 36기가인데 이게 $300 위로 형성돼 있는데 HBM4가 $600라고 하면 매출이 HBM4의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까요? 오히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 보시면 HBM3나 HBM3가 더 매출이 늘어날 확률이 이게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물론 $200 다이를 투자해서 뭐 $400를 먹으면 그것도 가능성이 좋죠. 근데 이 금액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오히려 기존 제품들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왜냐면 보세요. HBM4에서 베이스 다이 가격 원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 남짓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HBM3나 HBM3E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한단 말이에요. 자체 생산. 뭐가 훨씬 많이 남겠어요. 오히려 이쪽이 더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산 단가가 줄어들고 그죠. 근데 가격은 비슷하다고 하면 이쪽이 더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 우리가 이런 뉴스를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고 종목이 앞으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할 것인지를 나름의 관점과
나름의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많이 올려드렸는데 종목들에서 상승이 엄청 많이 나온 거 아시죠? 제 채널 보시면 여기 T사이언티픽 하루 만에 19% 올랐죠. 그쵸? STX 엔진, 하나엔진 3%, 2%대 올랐죠. 그쵸?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거 있었습니까? Y바이오로직스 10% 올랐죠. 이거 올려드리고 또 뭐 어떤 거 있었죠, 여러분? DSC 인베스트먼트도 상승 나왔죠.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이스트소프트 얘도 급등 나왔어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급등 나온 거 당연했고요. 굳이 차트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이스트소프트나 갤럭시아 머니터리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둘 다 2주 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하고 이스트소프트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2주 전이면 몇 거래일입니까? 10거래일. 그쵸? 그러면 제가 한 이쯤에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트소프트.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2만원대 알려드렸는데, 19,000 얼마에 알려드렸는데, 그쵸? 25,000원까지 갔다라고 하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25% 아닙니까? 여러분께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주식을 할 때 미리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이 종목이 뜬 다음에 알려주는 사람. 실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주식을 하셔야 여러분도 돈도 벌고 여러분 실력도 늘고 여러분의 상식도 풍부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증권사 레포트나 아니면 신문 기사나 이런 거는 제가 스스로 열심히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선생님 혹은 제대로 된 가르쳐주는 사람 혹은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친구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내가 깨우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고 상당히 많은 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제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저 뉴스 볼게요.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갤럭시아 머니터리 2주 전에 언급 드렸는데 요때 언급 드렸어요. 요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최고점 대비로 따지면 뭐 60% 넘나요? 오르기 전에 알려주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입니다. 고점 대비를 따지면 거의 60% 상승했습니다. 60%. 오르기 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오른 다음에 떠들어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만 할 수 알면. 오른 다음에 사람들이 오른 다음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알려주는 거야. 너무나 쉽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진짜 날마다 영상 몇십 개씩 찍어내겠어요. 보시면 자, 제가 여기 썸네일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썸네일에 급등 임박이라고 써놨잖아요. 급등 임박. 여기 급등연구소라고 써놨잖아요. 급등연구소. 스카이로켓, 스카이락 리서치 센터 해가지고 미리 오르기 전에 알려주는 그런 전문가와 주식을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진짜 도움이 된다. 말 예쁘게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봤자 뭐해. 수익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할 필요가 없죠.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미래의 동반자 찾는다.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해서 같이 뭐 하는 거. 그쵸? 2026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라고 해서 삼성전자와 함께할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기술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 스타트업들의 기술도 알아갈 필요가 있고 함께 동반 성장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공개 모집을 하는 것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모집 분야 보시면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헬스, 사물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소재 부품, 모빌리티, ESG 등이 있다라는 것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뉴스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오늘부터 글로벌 전략회의 하반기 생존 전략 짠다 라고 해서 지금 미국의 관세 영향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생존 전략에 나선다라고 하는데 이 글로벌 전략 요게 상당히 영향력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어떻게 기업을 이끌고 회사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거니까 이런 부분도 삼성전자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금 하이닉스한테 밀려버렸죠. 그쵸? 디램 특히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한테 밀렸죠. 또 다른 기술 파운드리는 지금 TSMC한테 계속 시장을 뺏기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위기의 삼성이 지금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라는 것은 삼성 입장에서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저는 보는 이유는 일단 현 정권에서 정책 1호가 뭡니까? 반도체 특별법이죠. 그 다음 뭡니까? 삼성전자가 안 하는 거 있습니까? 반도체 당연히 하고 있죠. AI 당연히 하고 있죠. 로봇 하고 있죠.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AI 쪽에서는 데이터 센터 하고 있죠. 그리고 로봇 쪽에서도 지금 휴머노이드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다 체크해 나가셔야 되는데 요 관련주들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요 관련주들 오르기 전에 알려주는 관련주들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면 이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그중에 수급이 좀 모여있고 조만간에 상승 가능성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영상에 올리기 전에 자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 오르기 전에 자료 먼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뉴스 보시면서 베이스다이의 HBM4 부분에서 베이스다이 원가가 부담된다. 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떻게 선택할지 그걸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일단 가장 큰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TSMC와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사각편대의 흥행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삼성과 AMD 또는 다른 기업과 빅테크, 구글, 그렇죠? 오픈 AI 등등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포함한 삼성의 반격이 시작될지 요게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추이가 아닌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나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